판매자들이 자기의 판매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노트나 수첩에 적어놔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그 판매자가 저예요. 제가 그 5년 전 그 대리점 그 매장에서 제가 저한테 핸드폰을 팔았어요. 실적이 안 나와서. 5년 전에 그 판매자가 난데 수첩에 적어놨다가 전화를 걸었다. 제가 저한테 걸었대요. 이런 식으로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개통을 하시라고 전화를 하게끔. 그렇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거나 대포통장 개설, 대출 사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다른 곳도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통신사에서 줄줄이 새고 있다면, 아니 심지어 통신사에서 영리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런 개인정보를 뿌리고 있다면 어떠세요?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만난 건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이러다가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저 이름을 대면서 뭐 고객님 여기 몇 년 전에 핸드폰 바꾸신 어디 매장입니다. 뭐 지금 혜택이 좋으니 핸드폰을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X를 쓰거든요.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한 5년 전이거든요. 현행법상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마저도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파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내용은 통신사 내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통신사로 옮긴 고객의 정보를 5년이나 보관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어요. 마케팅부서 무슨 뭐 대리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10년간 많으셨겠다. 죄송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리점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뭐 불시 점검도 하고 뭐 그럴 일이 절대 없대요. 판매자들이 자기의 판매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노트나 수첩에 적어놔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시 피해자와 A 통신사 간의 통화입니다. 직원이 그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겠다.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그 회사도 바뀌었대요. 그 대리점 회사가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거는 이거를 뭐 개인정보를 회사끼리도 거래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저희가 정보를 뺏어 주진 않아요. 본사 측은 일단 판매자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들은 개인정보를 판매자들에게 내준 적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취재진이 문제의 영업전화를 걸었던 대리점을 방문해봤습니다. 다른 통신사 대리점들과 다른 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5년이 지난 정보를 가지고 영업전화를 했다고 제보가 와가지고요. 저희가 5년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8월달에 여기 새롭게 저희가 매장을 받은 거라 기존 고객님들의 정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매장에서 전화를 한 건 확실하잖아요. 그 판매자분요? 예. 그 사람한테 네네. 저희 아마 직원이 했었겠죠. 그분은 어디 계시죠? 지금 안 계시나요? 그만두셨나요? 지금 아직 빈 매장이 없어요. 영업전화를 직접 하시진 않으세요? 네, 안 합니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화하는 건. 한 번도 보신 적 없어요? 지금까지? 네, 저희는 따로 TM 같은 건 따로 안 합니다. TM을 안 하는데 그러면은 TM을 받은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본사나 대리점 측의 해명은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직원이 과거 고객에게 핸드폰을 팔 때 개인적으로 수첩에 적어놨던 전화번호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얘긴데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판매자가 저예요. 제가 그 5년 전 그 대리점 그 매장에서 제가 저한테 핸드폰을 팔았어요. 실적이 안 나와서.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소리는 5년 전에 그 판매자가 난데 수첩에 적어놨다가 전화를 걸었다. 제가 저한테 걸었대요. 그거 아시냐? 나 이 매장에서 5년 전에 일했고 5년 전에 개통한 사람이 나고 판매한 사람도 나다. 왜 거짓말을 하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느냐? 피해자가 구매한 핸드폰은 사실 과거 자신이 대리점에 근무할 당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본인이 본인에게 판매했던 전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개인정보는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이때 중요한 내부 증언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본사에서도 암암리의 개인정보를 본사에서 대리점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이제 외부로 유출 못 되도록 인트라넷 같은 전산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대리점에선 그 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하겠죠. 이 사람이 요금제를 어떤 걸 쓰고 핸드폰을 썼을 때 사용량이 얼마나 됐고 그렇게 텔레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A통신사 직영 대리점을 운영 중인 점주에게서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 직접적으로 넘겨준다는 게 뭔가요? 이 개인 알림이 회사 내의 이메일 같은 건데요. 이 메일 안에 기존에 핸드폰을 바꿨던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요. 개인 알림을 들어가서 메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이 나오는데 핸드폰 번호를 제외한 청구 계정이 있고 고객의 생년월일, 언제 기기 변경을 했는지 근데 보니까 2018년 막 이렇게 돼 있네요.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된 고객들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2018년에 3년 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사에서 보내주는 근거는 마케팅 동의 여부인데 이 동의를 고객이 했다고 보기도 사실 힘들어요. 개통을 할 때 전산상에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고객이 주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대리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선택 동의를 체크하는 거예요. 서류도 마찬가지로 안 받아도 되는 부분까지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청구 계정을 기준으로 핸드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짜와 이 청구 계정이 있으면 전산으로 날짜를 맞추고 청구 계정 번호를 확인해서 핸드폰 번호가 마킹이 되어 있는 걸 마킹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개통을 하시라고 전화를 하게끔 그렇게. 피해자의 증언과 저희가 직접 확인한 통신사 인트라넷까지 우리의 개인정보는 법과 제도 속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의 지나친 욕심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통신사 사정은 다를까요? 취재진은 다른 통신사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2016년경에 대리점에서 유심칩 교환을 했는데 제 이름으로 단골 고객이 등록돼 있다고 문자가 왔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그 후에서도 계속 그 대리점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그게 아마 5년 정도 돼가지고 제 개인정보가 왜 계속 그쪽에서 이용을 당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B통신사 직영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제보자에게 영업을 했던 문자입니다. 대리점의 이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목적이 달성 시에 즉시 폐기인데요. 대리점은 개통이 되는 순간 삭제고요. 대리점이라는 거는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해서 그 소비자한테 개인정보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고요. 대리점들은 보유할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예. 그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뭐 영업에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그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죠. 목적에 사용했을지 아마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취재진은 제보자가 5년 전에 방문했던 B통신사 직영 대리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단골 고객이라는 게 여기 매장에 적용이 돼 있나요? 네 있죠. 뭐 위에서 시키니까 뭐 본사에서 시키니까 단골 보내고 개인정보를 일단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보여요. 그게 그 저희는 단골 문자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대리점 전산 자체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저희는 그냥 올려준 대로만 보내는 거니까. 대한민국 1, 2위를 다투는 통신사 두 곳에서 이토록 우리들의 개인정보가 자신들의 편의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도권 밖에서 암암리에 관리된다면 언제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는 않을지, 나아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불법적인 개인정보 관리로 성가신 광고 전화를 넘어 대출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 표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게 됩니다.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